인터넷 기다 지워줘. 밤이면 외로워.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 본능이 못 이겨. 너희들도 스스로에게 외로움을 달래듯 자위를 할 테지만, 그런데 이상한 일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자위를 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 일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고 너희들에게 절대 발생할 일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면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네. 내가 중학생이었고 이제야 성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성에 대한 환상이 품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친구들과 늘 그렇고 그런 동영상 대한 이야기를 떠들썩했어.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P2P 사이트, 그러니까 당나귀, 푸르나, 파일구리 같은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왔지. 그리고 그렇게 꺼리낌 없이 보내던 중에 사건이 생겼어. 그날도 나는 파일 몇 개를 다운받겠다고 눌러놓고 잠이 들었지. 몇몇은 흔하디 흔한 일본에 만들어진 작품이었고, 나는 그래서인지 늘 그런 환상보다는 좀 더 진실되고 진짜 같은 동영상에 관심을 보였었어. 예를 들면 직찰, 셀카 같은 명칭이 들어간 동영상을, 그런 것들 말이야. 난 별 생각 없이 그런 식의 항목을 둘러보던 중에 어떤 사람이 직찰했다는 식의 제목의 동영상을 선택해서 다운로드하고 있었어. 사실 다운로드를 눌러놓고 다음날 보려고 컴퓨터를 켜놓고 잤던 거지. 그러나 다음날 아침 비몽사몽한 머리로 일어나 컴퓨터를 확인한 나는 그 제목의 파일은 다운로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실망한 채 학교에 갔어. 바보 같은 일이지만 난 그날도 학교 애들과 둘러앉아서 자신이 감상한 작품에 대한 평가와 그녀들의 몸매, 화질에 대한 감상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었고,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음담패설을 하면서 시답지 않는 소리들을 짓거렸어. 그리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방과 후 축구를 한판 뛰고 집에 돌아왔지. 중학교를 다니던 내 학창시절 집에 나 혼자밖에 없었어. 늘 부모님은 밖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15평 남짓의 조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날도 힘겹게 맞벌이를 하러 가셨던 거지. 철없던 나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컴퓨터를 틀어놓고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듯이 내가 다운로드한 작품들을 나열해놓고 한 차례 감상을 한 뒤에 잔뜩 늦은 시간을 확인하고 허겁지겁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척 마는 척 하다가 저녁 늦게 집에 갔어. 학원에서 다녀온 난 또 다시 컴퓨터를 켜고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냐, P2P 사이트를 틀어놓고 마음에 드는 제목의 동영상을 잔뜩 다운로드 시켜놓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가 가끔씩 너무 컴퓨터만 하지 말라는 부모님 말이 생각나면서 내려와 앉아서 TV를 좀 보고 어머니가 차려놓고 가신 반찬에 다 늦은 저녁밥을 챙겨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오랫동안 켜져 있는 느려 터진 컴퓨터가 힘에 겨운 소리를 내며 폭발할 것 같은 열기를 뿜어냈지만 난 그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밤늦게까지 나는 노는데 열중을 했어. 사실 왜 그랬는지 나도 알고 싶어. 알고 있었어. 그게 빛나고 철없는 짓이란 거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었어. 어린 내게 혼자 있는 집은 너무 무서웠고 고요한 집안의 정막은 마치 낯선 것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것, 그런 것처럼 두려운 것이었어. 항상 나는 내 곁에 사람 소리가 들리길 바랬고 내가 위안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어. 그리고 늦은 밤 어느새 부모님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지.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을까. 그래, 보통 청소년이 잠에 들어야 할 시간은. 그때 나는 깨어있었어. 그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서 잠이 들기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난 반드시 부모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자는 척 누워있었어.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다른날과 남달랐어. 부모님이 오시길 간절히 바라던 날과 달리 난 그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시길 바라고 있었어. 내가 전날 직찰이라고 하여 선택해 놓았던 P2P 사이트의 동영상이 다운로드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파일 다운로드가 꽤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지. 난 기쁨과 묘한 스릴에 휩싸여서 그 다운로드가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 곧 부모님이 현관에 발소리를 내며 오실 것을 걱정하면서도 컴퓨터를 끄지 못하고 그게 다운로드 되는 상황인 걸 지켜보고 있었지. 점점 차오르는 그래프와 퍼센트를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나는 펄쩍 뛸 정도로 기뻐하면서 컴퓨터를 재빠르게 끄고 자는 척 누워있었어.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날은 평소와는 많이 달랐어.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밖으로는 자동차 소리는커녕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지. 나는 또다시 혹하는 마음에 몸을 일으켰어. 그리고는 창밖을 슬쩍 내다보고는 괜찮은지 확인한 뒤에 컴퓨터를 켜놓고 잠시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내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찾았어. 느려 터진 컴퓨터가 평상시에는 괜찮게 느껴졌는데 그날만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했지. 그렇게 무수히 많은 파일 중 방금 막 다운로드된 파일을 찾아낸 나는 그 작품을 조급한 마음으로 휙휙 빨리 넘어가면서 감상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상상과 많이 다른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잘것없는 그것에 조금 실망한 채 입을 삐죽거리며 마지막까지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동영상을 촬영하던 남자 카메라를 슬쩍 올리면서 같이 있던 여성의 얼굴을 잡았지. 그래, 맞아. 그 같이 있던 얼굴을, 그 여자 얼굴을 똑똑히 보았어. 화질은 꽤 괜찮은 상태였으니까 별로 놀라울 것도 없었지. 그런데 그 순간 내 코에서 코피가 흐르는 거야. 카메라 렌즈를 그녀의 얼굴 가져다 대자 영상 속의 여인은 싫다는 듯이 손으로 렌즈를 막았고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코피를 쏟고 말았어. 별다른 충격이나 흥분할 만큼 놀라운 장면이 아니었음에도 코피를 쏟자 나는 당황하며 내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헐겁지겁 컴퓨터를 강제 종료한 뒤에 화장실 세면대로 뛰어가 어질러진 내 코 밑과 손을 닦고 잔뜩 쏟은 코피를 정리했어. 내 컴퓨터 키판과 의자 주변도 엉망이었지만 닦을 새도 없었고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소리를 들었거든. 나는 코를 대충 휴지로 틀어막고 재빠르게 움직여서 방바닥에 깔아놓은 요 위에 털썩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 그리고 부모님이 오셔서 옷을 갈아입고 내 방에 켜진 불을 끄시고는 무서워서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불을 끄고 잠들지 못했어. 두런두런 두 분이서 TV를 보시며 오늘 하루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지.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기묘한 기념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어. 두 눈을 번쩍하고 떼어졌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묘한 이질감. 맞아! 가위에 눌렸단 거야. 나는 천천히 눈을 돌리면서 내 방을 확인했지. 그런데 말이야, 정말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어. 내 방 구석에서 컴퓨터 책상에 누가 앉아서 내 컴퓨터를 틀어놓고 앉아있었어. 그래, 나는 그걸 보면서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실제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전부가 아니었어. 겁이 많던 내게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이었지. 내 방 컴퓨터 의자에서 쭈그려 앉은 채 가만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는 낯선 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는 애썼어. 무섭고 두려워도 확인하고 싶었거든. 도대체 누가 내 컴퓨터를 보고 있는지 말이야. 그리고 뒷모습의 그 낯선 이에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긴 머리, 여리여리한 여성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곧 나는 그 낯선 이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어. 그녀는 구슬프게 흐느끼고 있었어. 얼굴을 볼 순 없지만 무척이나 슬프고 애처롭게 울고 있었어. 그 목소리는 옥구슬 같았고 그 애절함이 내 가슴까지 울리는 듯 했지. 그녀의 구슬픈 목소리에 나 두 귀를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지.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혼잣말을 하듯이 무언가 찾고 있었어. 그렇게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내뱉던 그녀는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해대기 시작했어. 정말 빠르게 미친듯이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키보드를 부셔서라 빠르게 두들게 됐지.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어딨냐고? 그렇게 비명에 가깝게 소리치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던 그녀는 날 향해 고개를 획하니 돌려 쳐다보았어. 그리고 난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지. 그리고 왜 그녀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지 알았어. 좀 전에 컴퓨터로 받았던 그 동영상 속에 그 얼굴이었으니까. 다만 다른 점은 상상했던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창백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저 나를 보면서 울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 책상에서 내려와 내 앞에 갑자기 꿇어 앉아서 하소연을 하듯이 울부짖었어. 부탁이야, 지워줘. 나는 도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그저 입만 벌린 채 가만히 넋을 놓고 있었지. 부탁이야, 지워 제발. 난 살고 싶었어. 난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게 날 망쳤어. 지워줘. 대충 그런 식으로 내게 떠들고 있었어. 나는 갑자기 그녀가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슬픔이 내 가슴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꼈어. 마치 그녀가 겪은 고통과 그간의 소름이 내게 전해지듯이 미친듯이 슬펐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친했던 그의 배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추락하는 자신에 대한 우울이 내게 덮쳐 들어왔어. 그런 건 난생 처음이었고 난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없는데 마치 내가 겪은 일인만 내게 모든 감정이 전달되었어. 그녀는 어느새 나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 누구보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를 믿던 사람들에게 실망과 배신을 낳고 친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으며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떠들었어. 모르는 이가 나를 알아보았고 그들이 웃을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세상이 나를 버린 듯이 참담했다. 난 아직도 그녀가 내게 무엇이라고 떠들었는지 기억해. 그리고 그날 일이 생생히 떠올라. 나는 정말 미친듯이 흐느끼며 울었어.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도 없을 거야.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꿈속에서 흐느끼다가 깼어. 시간은 동이 천천히 밝아오는 새벽이었고 나는 망설임이 없이 컴퓨터에 마치 장식처럼 진열되어왔다. 그 동영상들을 모조리 지웠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말이야. 요즘도 가끔씩 나는 그때 일이 생각나.